안녕하세요. 글로벌TV 김이사입니다. 오늘은 어떤 얘기를 좀 해볼까 하다가 이 유튜브나 인스타그램 그 다음에 인터넷 매체들이 만들어낸 국제결혼의 환상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어제 그 댓글을 보다 보니까 이런 댓글이 하나 보이는 거예요. 국제결혼은 한 2, 300이면 된다. 뭐 지참금 100만 원에 뭐 폐물 100만 원, 그 정도 이상 들어가면 결혼에 진정성이 없는 거다. 뭐 이런 얘기 하는데 딱 처음에 드는 생각이 뭐냐면 무슨 생각으로 세상 사는 거지? 과연 이 사람이 결혼해봤을까? 그런 생각이 딱 들면서 요즘도 이런 사람이 있구나. 그런 생각이 딱 드는 거예요. 근데 또 다른 얘기는 얼마 전에 한배 부부들이 실제 결혼하고 나면 후회를 하는 경우도 있다. 그게 어느 시점이냐면 초등학교 들어갈 때쯤 되면 그 아이 교육 때문에 고민하는 그런 분들이 많다. 그러기 때문에 결혼할 배우자를 고를 때 어느 정도 생활 수준이 되고 아이 양육까지 고려해서 그렇게 결혼해야 된다. 그리고 거기에 덧붙여서 나이 차이가 많이 나면 상대적 괴리감 때문에 어떤 식으로든 이혼을 하는 케이스가 많다. 이런 얘기를 했더니 아니 왜 부정적인 얘기만 적으면 어떻게 하냐 이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자, 저희 채널은 국제결혼을 준비하시는 분들이 어떤 객관적인 정보를 갖고 본인이 결혼을 선택하는 부분에서 현실적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그에 대한 정보들을 공유하는 채널입니다. 통상적으로 제가 상담을 하고 상담한 내용을 기반으로 해서 저의 생각이나 소신을 얘기하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공유를 하는 채널이기 때문에 이게 불편하시면 듣지 마세요. 제 생각이 그렇습니다. 자, 이제 우리가 국제결혼을 하는데 미디어가 만들어낸 환상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한번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이게 국제결혼 업체를 통해서 국제결혼을 진행을 하면 뭐 예쁜 여자도 만날 수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근데 여기에서 우리 구독자님들이 미처 생각하지 못하는 게 한국 남자들 중에 뭐 조건적인 면이나 아니면 나이 뭐 여러 가지 고려 요소들이 종합적으로 반영된 게 그 사람의 어떤 결혼에 대한 기준이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이게 사람마다 다 틀릴 수 있어요. 그냥 국제결혼 관련 유튜브 채널에 오픈된 신랑 신부의 사진만 가지고 얘기할 수 없는 그런 부분들이 많이 있죠. 대표적인 케이스가 유튜브 채널에 국제결혼 진행하는 과정을 담고 신혼여행 가고 이런 얘기를 담는데 거기에 신부가 예쁘게 나오고 잘 웃고 긍정적으로 얘기하는 그런 부분에 포커스를 맞춰서 긍정적인 부분만 홍보하는 그런 업체들의 마케팅에 현혹되시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그냥 다른 거 다 무시하고 나도 이 정도 예쁜 여자 만날 수 있겠지 이런 생각하시는 분들 많은데 제가 봤을 때 국제결혼도 결혼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신랑의 자질이 결혼에 영향을 미쳐요. 근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얘기하는 업체는 요즘 많이 없어요. 쉽게 얘기하면 국제결혼의 사각지대, 어두운 면에 대해서 인지를 하고 그에 대한 보완을 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되는 업체가 과연 얼마나 있겠냐 이거예요. 저는 이 얘기가 하고 싶은 거예요. 뭐 좋죠. 말은 누구나 예쁘게 할 수 있죠. 근데 이게 좋은 결혼이 되려면 일단 내가 똑똑해야 돼요. 잘 알고. 그러면 경우에 따라 불편한 것도 받아들일 줄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뭐 한국 여자와 결혼하는 게 요즘 어렵다고 하는데 그 어렵다고 하는 이유가 나름대로 다 있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해를 하니까 그럼 한국 여자보다는 베트남 여자가 나을까 싶어서 베트남 국제결혼을 보시는 분들도 많이 있죠. 어떤 일이든 밝은 면이 있으면 어두운 면이 있어요. 국제결혼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가끔 국제결혼 업체를 고려하고 저한테 국제결혼에 대해서 문의하시는 분들이 종종 있는데 제가 그럼 그런 얘기를 좀 해줘요. 제가 봤을 때 현 시점에서 국제결혼 실패하지 않는 좋은 팁은 국제결혼의 장점에 대해서도 이해하고 국제결혼의 단점이나 어두운 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충분히 이해를 하고 그래도 국제결혼이 낫겠다 싶으면 그 장단점을 잘 이해하고 결혼해라. 그게 제가 평소에 하는 말이에요. 그래서 뭐 저도 가끔 이런 얘기 해요.
우리 구독자님들하고 통화하다 보면 국제결혼 하고 싶은데 마땅히 갈 만한 데가 없으면 차라리 저한테 와라. 우리 진행 방식은 일단 신부랑 데이트 해보고 처갓집까지 갔다 오고 그런 상태에서 서로 어느 정도 감정이 확인이 되면 그때 계약하는 방식이고, 결혼식도 다음에 들어와서 하기 때문에 뭐 그 과정에 한 두세 번 베트남에 넘어와서 신부를 선택하는 거기 때문에 본인 스스로도 쉽지는 않겠지만, 그렇게 서로 확인할 거 다 확인하고 결혼하는 커플들은 대부분 문제가 없더라. 그리고 제가 소개하는 사람 중에 상당수는 뭐 결혼한 사람이 소개시켜주는 신부나 아니면 평소에 아는 사람, 이런 사람들을 소개하기 때문에 신부 검증이라는 부분에서는 좀 그래도 괜찮은 면이 있어서 소소하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 얘기를 할 때 말미에 꼭 이런 얘기도 해요. 저희가 이런 방식으로 하니까 그래도 괜찮더라. 하지만 이 방식이 우리 구독자님에게 잘 맞을지 안 맞을지는 제가 장담할 수 없으니까 한번 생각해 보시고, 이 김이사가 진행하는 방식이 신뢰가 가시면 한번 와서 겪어보고 그 다음에 괜찮으면 한번 진행을 해보셔라. 최소한 사기는 안 친다. 뭐 이런 얘기하고 가끔 얘기를 하기도 하죠. 근데 이게 국제결혼이 분명한 것은 너무 이 미디어들이 환상을 만들어서 문제가 되는 게 많아요. 처음에 국제결혼 시작하시는 분들 중에 밑도 끝도 없이 절정의 꽃미녀를 찾는 그런 분들 참 많거든요. 제가 볼 때는 좋은 여자 그리고 예쁜 여자 찾는 거 좋아요. 남다니까 그럴 수 있습니다. 하지만 내가 국제결혼을 하고 싶다면 우선 내가 국제결혼에 대해서 준비가 되어 있는지 한번 생각을 해보셔요. 가족들과 충분히 상의가 됐는지, 내가 결혼하면 살 집이 있는지, 또 금전적으로 국제결혼을 진행할 수 있는 그런 경제력이 되는지, 또 심적인 준비에서 내가 국제결혼의 장단점을 잘 이해하고 있는지, 그리고 결혼하고 나서 한국에서 살 때 어떤 플랜을 준비하고 결혼하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그래도 어렴풋이라도 토대라도 만들어 놓고 하시는 분들은 그래도 괜찮아요. 근데 본인의 준비가 없이 결혼하고서 나는 몰랐다 그런다고 해서 현실이 바뀌나요? 그 나는 몰랐다 뭐 이 말처럼 자신의 인생에 무책임한 말이 없는 거예요. 그런 분들이 혼자 죽는 것은 별 상관이 없는데 그 무책임한 생각과 행동 때문에 그 소모되는 배우자나 가족들은 무슨 죄입니까? 그리고 자식이 결혼 잘못해서 국제결혼 실패하면 그 부모들은 뭔 죄예요? 이게 넘 얘기가 아니에요. 제가 젊었을 때 생각을 잘못해서 국제결혼을 한번 실패하고 절치부심을 한 게 벌써 10년이 다 돼가네요. 제가 그 당사자이고 제가 이런 걸 겪었기 때문에 여러분들한테 당신은 나처럼 실패한 인생을 살지 말라는 의미로 이런 얘기를 해주는데, 한배 부부들이 갖고 있는 고민, 현실적으로 닥쳐있는 문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소개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케이스가 되면 한 번씩 소개는 하고 있어요. 한배 부부들의 가장 큰 고민이 뭔지 아세요? 아이 교육이에요. 그리고 아내의 사회적인 성장,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많은 고민을 해요. 그리고 아이가 크는 와중에 느끼는 상실감, 괴리감, 이런 부분이 분명히 있어요. 미디어에서는 이런 얘기를 안 해요. 왜? 불편한 얘기니까. 이런 거에 대해서 언급을 하면 국제결혼 계약이 안 되니까. 그렇지만 잘 사시는 분들도 많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잘 사는 상위 50%를 보고 결혼을 하고 또 그런 생각으로 노력을 하고 인생을 만들어 가야지, 내 스스로 국제결혼이 두렵고 또 실패할까봐 걱정이 되고 그러면 안 하셔야죠. 이런 부분에 대해서 누가 좀 진지하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유튜브 채널에 별로 없어. 그렇기 때문에 이 미디어가 만들어낸 환상을 경계하라는 의미로 오늘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글로벌 TV는 어떤 국제결혼을 영업하는 곳이 아니에요. 국제결혼에 대한 실상을 알리고 그에 동조하시는 분들이 저와 함께 글로벌 TV 세계관을 만들어가고 그 안에서 국제결혼을 준비하고 케이스가 되면 제가 도와드릴 수 있는 부분 도와드리는 게 국제결혼 서류 대행이나 기타 상담입니다. 또 경우에 따라 직접적으로 개입하기도 하고요. 그런 거예요. 근데 국제결혼에 대해서 급부와 반대급부를 모두 얘기하니까 둘 중에 하나만 해라?
그건 내가 선택에 대한 자유도 누리는 만큼 그에 뒤따르는 책임도 있는데 그 책임 부분에 대해서는 외면하겠다. 그런 얘기하고 비슷합니다. 어떻게 결혼이 밝은 면만 보고 결혼해요. 국제 결혼이라 특수성이 있기 때문에 그 어두운 면 그리고 주의해야 할 부분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알고 하는 게 맞는 거지. 우리 구독자님들 국제결혼 준비하시는 분들 미디어가 만들어내는 환상에 본인을 소모하지 마시고 당장에는 좀 어려울지 몰라도 내가 국제결혼을 하기 위해서 심적인 금전적인 준비를 모두 하시고 그 다음에 내 준비가 다 된 상태에서 국제결혼 한 방에 끝내시는 게 제가 봤을 때는 가장 현명한 겁니다. 뭐 국제결혼 하다 보면 개인 소개를 통해서 하면 좀 덜 들어갈 수도 있고 업체 통해서 하면 좀 더 들어갈 수도 있어요. 근데 국제결혼이 실패하고 다시 재도전하는 그런 분들이 많이 간과하는 부분이 국제결혼을 너무 쉽게 생각하고 접근하다가 아뜨거 하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합리적인 생각을 하고 또 국제결혼의 장점, 단점, 그리고 한배 부부들이 무슨 고민을 하는지 이런 것들도 이해하고 하시면 그나마 좀 좋은 결혼이 되지 않을까 싶어서 오늘 이렇게 얘기해봤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